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자세 관찰을 하는 분도 계시고 호흡 관찰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수행 대상에 어떻게 하면 잘 머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방법은 있겠지만 참고 삼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행 대상에 이제 잘 머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수행 대상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죠. 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좀 이렇게 빈번하고 자주 일어나는 게 어떤 생각에 빠질 때입니다. 생각에 빠질 때 그 어떤 생각들이 아주 단순한 것들이면 괜찮아요. 단순한 생각 또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들이면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는 알아차림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대상으로 돌아오면 되겠죠. 요건 문제가 별로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고 일시적인 생각에 빠졌을 때는 자기가 이런 생각에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오염원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좀 강력한 것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어떤 그런 생각들 또는 어떤 집요한 애들이 있어요. 계속 일어납니다. 끈질기게 잘 없어지지 않고.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좀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빠지게 되었을 때는 내가 이 생각에 빠졌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 정도에 알아차리냐면 실제로 이제 마음에 이런 대상을 잡고 한참 놀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아차려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수행을 하려고 딱 자리를 잡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고 이러니까 수행 진도도 안 나가고 김이 좀 빠지겠죠. 김이 빠지고 또 스스로에게 좀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알아차리고 이제 대비를 하는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태국의 이제 태국의 아잔들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쿠바 아잔들 쿠바 아잔이라 그러면 이제 훌륭한 수행승들을 말씀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이제 자주 하시냐면 수행자가 사띠가 있을 때와 사띠가 없을 때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말인지는 말은 알겠는데 어떻게 이 구분을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돼요. 저도 처음에 그랬었고, 지금도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해가 조금 어려운데 실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나중에는 알죠. 우리가 내가 아까 수행 대상에서 벗어나서 한참 동안 거기서 헤맸구나. 나중에는 알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어떤 집요한 이런 어떤 생각들에 빠졌을 때는 그 당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 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잘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나중에는 비교할 수 있죠. 나중에는. 이건 현재 순간이 아니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사띠가 있을 때와 사띠가 없을 때에 즉 수행 대상에 여기서는 이제 수행 대상에 머물렀을 때와 수행 대상에 머물지 못했을 때 이 차이점을 알아라는 거죠. 현재 순간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도 조금 연관이 있는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졌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대상으로 다시 돌아오는가 이 문제인데 그 첫 번째 이제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생각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게 좀 어려워요. 단순한 생각들은 괜찮은데 이런 좀 어떤 집요하고 이렇게 강력하고 이런 끈질긴 어떤 이런 습관적인 것들은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를 알아차리는 방식으로는 조금 어렵다. 다른 방식을 쓰자라는 거예요. 좀 생각 자체로 알아차리는 것보다 다른 이제 한마디로 센스를 하나 이렇게 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내가 대상에서 벗어났다라고 알아차리는 거죠. 어떤 다른 센스. 이걸 통해서 내가 대상에서 벗어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떤 센스를 하나 이제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센스를 잘 만들면 이때는 내가 수행 대상에 머무는 것과 수행 대상에서 벗어났을 때 차이점을 알 수 있어요. 현재 순간에. 이 센스를 잘 만들면. 근데 이런 집요하고 이런 끈질기고 이런 강력한 생각 그 자체를 알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빠져 있을 때는 그걸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센스를 하나 만드는 것, 요게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힘을 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특히 우리가 자선 이제 할 때, 호흡 관찰 등을 할 때, 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하고 어깨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 있죠. 어깨도 그렇고, 특히 이제 목하고 어깨.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긴장을 계속 풀어주는 겁니다. 힘을 빼준다. 긴장을 이제 계속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흡 관찰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세 관찰을 하는 경우도 이게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임의대로 5분이면 또 5분 하고 10분 정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10분을 해도 되고요. 더 이상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절대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뭘 하냐면 힘을 빼고 이 힘을 뺀 그 상태 있죠. 힘이 빠져 있는, 즉 목과 어깨가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 힘이 빠진 상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태를 기억해 둔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이제 자기가 힘이 빠진 상태의 그런 어떤 느낌을 알죠. 어깨도 좀 편안하고 힘이 빠진 상태니까 자기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그래서 힘을 계속 빼고, 그 힘이 빠진 상태를 기억을 해두고, 이게 이제 자주 해가지고 능숙해져야 됩니다. 잘 기억한다라는 뜻이에요. 능숙해진다라는 것은 힘도 잘 빼고, 그 다음에 기억도 잘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주 연습을 하는 게 좋죠. 일상에서도 연습해도 되고, 수행 중에 해도 되고, 일상에서 이제 수행하지 않을 때라도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상에서도.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해서, 그걸 잘 기억해 두는 거예요. 왜 이제 이걸 하냐면, 저도 수행을 하다가 이제 느낀 부분도 있고, 타니사로 스님께서도 자주 말씀을 하세요.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에 빠질 때, 오염원과 관련된 생각입니다. 오염원이 없는 생각이 아니에요. 오염원이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 못 벗어나고, 알아차리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원 이제 관련된 생각이 있으면, 이 생각들이 일어날 때, 몸의 어떤, 특정 부위에, 긴장과 경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민감하신 분들은 호흡 관찰 하실 때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가 어떤 생각에 딱 빠지게 되면, 몸에 이렇게 힘이 딱 들어가요. 생각에 빠지게 되면. 왜 이제 힘이 들어가냐면,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지면, 우리가 지금 현재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에 빠진 이제 그 순간을 개념의 세계에 빠진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현재 순간일 때는, 현재 지금 호흡 관찰을 통해서 일어나는 지수화풍이 있죠. 이 지수화풍을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지수화풍이 매 순간 일어나요, 매 순간. 일어난다. 그리고 또 사라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죠. 여러분들은 매 순간 일어나니까 그냥 앉아서 이거 알면 돼요.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수화풍을 더 알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알면 됩니다. 그냥 안다. 편안하게 그냥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순간에 집중을 하게 되면
현재 순간에서 일어나는 정보는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한 정보가 아니다. 그냥 실제 현재 순간에 있는 실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들지가 않아요. 힘이 안 든다. 예, 그냥 일어나는 정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에 빠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를 만들고 또는 줄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에 빠지는 이 순간, 즉 생각에 빠지는 이 순간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화 어떤 그 줄거리라고 보면 예, 거기 감독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촬영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죠. 각본도 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해야 되니까 상당히 이제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네,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크다 보니까 몸에 경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경직과 긴장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네, 그게 이제 자선할 때는 주로 그 어깨와 목 쪽입니다. 어깨와 목 쪽. 그게 힘이 딱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빼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여기에 자꾸 익숙해지고 그 힘이 빠진 상태를 잘 기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가 그런 집요한 어떤 늘 하던 그런 습관적인 어떤 생각들 있죠. 일어나면 좀 싫어하는 그런 생각들. 생각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그 생각 자체에서 이렇게 감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이 들어간 거 있죠. 힘이 들어간 그 느낌. 이걸 통해서 내가 생각에 빠졌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을 해보면 힘이 들어갔다라는 느낌을 먼저 알아요, 사실은. 이걸 먼저 알고 딱 보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쉽습니다, 오히려. 이 생각을 잡기가.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제 그 어떤 생각에 빠지고 또는 어떤 공상을 하고 상상을 하고 또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또 미래 걱정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예, 그런 이제 오염원에 휘둘려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그 실제 수행에서 이 생각의 내용은 알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오염원이니까. 생각에 빠졌다라는 사실만 알고 다시 수행 대상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대상을 놓쳤다. 즉 어떤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빨리 아는 게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게 오래 이렇게 머물게 되면 확실히 좀 수행에 좀 어떤 그 힘이 빠져요.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좀 집중도 잘 안 되고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우리 현재 순간만 잘 잡고 있으면 사실 힘이 안 들어요,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 그 호흡 관찰 등을 할 때 또는 자세 관찰을 할 때 힘이 든다.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큰 것 같다. 몸에 긴장이 자꾸 들어간다. 그런 것은 대상을 너무 꽉 잡고 있거나 너무 힘을 많이 주거나 또는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상에 너무 이제 힘을 많이 주는 거는 자기 스스로 압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아니까 요거는 조절을 하면 돼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 미얀마 쪽에 이제 그 마시사야도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대상을 곁눈질해서 보라 이렇게 하죠. 이렇게 직접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헐깃 보라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살짝 힘을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많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독, 촬영, 각본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적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치게 돼요. 지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요약을 하면 힘을 빼는 연습을 자꾸 해서 힘이 빠진 상태를 잘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각자 사람마다 그 느낌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고 그걸 자주 해야 돼요. 자주 해서 능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힘이 들어갔다, 힘이 빠졌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힘이 들어간 상태와 힘이 빠진 상태를
당연히 자기 자신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에서도 요걸 통해서 내가 생각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잡아내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기 보면 이제 그림에 보면 도둑놈들이 이제 주로 밤에 들어오죠. 밤에. 밤 손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밤에 이렇게 또 이제 물건을 훔치러 들어오는데,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 도둑이 사실 어디로 들어올지 몰라요. 그죠? 어디로 들어올지 모릅니다. 어떤 과거의 기억을 타고 들어올지, 또는 어떤 미래 걱정을 타고 들어올지, 그죠? 어떤 또는 공상이나 이제 망상을 통해서 그걸 타고 들어올지, 어디로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밤에, 어두컴컴한 밤에 도둑이 여기 이제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다 지켜보고 있을 때는, 특히 또 밤이라 가지고 도둑이 잘 안 보입니다. 도둑이 잘 안 보인다. 도둑을 지켜서 가지고는 도둑을 딱 이렇게 담을 넘어올 때 적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얘가 이 집에 들어와서 소리를 낸다거나 또는 물건을 다 훔치고 달아났을 때 그 다음 날은 알 수 있어요. 좀 지난 다음에. 근데 그 순간 담을 넘을 때는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어려우니까 이 담에다 센스를 설치해 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둑은 못 봐도 됩니다. 도둑 얼굴을 몰라도 돼요. 즉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졌을 때 그 생각의 내용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도둑 얼굴은 몰라도 돼요. 뭘 알면 되냐면 도둑이 담을 넘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도둑이 담을 넘었다. 담을 넘을 때 알면 우리가 빨리 대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가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시큰 훔치고 막 쿵쾅쿵쾅 소리를 내고 또는 물건을 다 훔친 다음에 달아난 후에 알게 되면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 센스가 이제 설명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몸에 힘이 들어갔느냐 힘이 빠졌느냐 그 얘기죠. 그리고 타니사도 스님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오염원이 있는 어떤 생각들을 했을 때 몸에 이제 일정 부위에 그 닻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이제 오염원과 이건 정신이죠. 그 다음에 이 오염원과 관련된 그 몸입니다. 몸에 특정 부위에 닻을 내린다. 그리고 이 닻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제 경직, 그 다음에 굳는 거, 긴장 이런 것들이죠. 경직이나 긴장. 그래서 타니사로 스님께서 이제 호흡 관찰할 때 몸 전체를 인식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몸 전체를 인식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 몸에 이제 상당히 많은 어떤 오염원들의 닻이 있어요. 오염원의 어떤 닻이 이렇게 몸에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근데 이 닻을 이제 몸이 이렇게 있으면 몸 전체가 인식이 되게 되면 우리가 그 몸 전체의 그 긴장을 풀 수가 있어요. 그 부위가 인식이 되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깨가 인식이 되면 어깨에 있는 긴장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인식이 안 되면 긴장도 못 풀어요.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호흡 관찰에서 몸 전체를 인식하고 인식 범위를 점차 이렇게 넓혀가는 거는 그 몸에 이렇게 닻을 내려져 있는 그 관련된 오염원을 제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단순한 그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센스를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도둑들이 밤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느 문으로 뭘 타고 들어올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센스가 있겠지만 이런 방범 카메라도 괜찮고, 또는 어떤 손을 거기에 이제 어떤 몸이 닿으면 이렇게 벨이 울리는 형태도 괜찮겠죠. 그래서 센스가 이제 중요하다. 센스를 이제 만드는 방법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선할 때는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로 이제 어깨하고 그 다음에 목 부위 있죠. 목 부위에 어떤 생각에 우리가 빠졌을 때, 대상을 벗어났을 때 여기에 주로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제 경직이나 긴장이 있다라는 뜻이죠. 경직이나 긴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센스를 어떻게 설치하냐, 여기 힘을 자꾸 빼서 이 부위에 대해서 힘이 빠진 상태, 릴렉스가 된 상태, 그 상태, 힘이 빠지고 아주 편안해진 그 상태를 우리가 기억을 해두는 겁니다. 잘.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쉽게 이 상태로 만들고 또 이 상태를 또 잘 기억하게 되는, 능숙하게 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수행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숙해지고 이걸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그 호흡 관찰을 처음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좀 익숙해진 다음에도 요 연습을 한번 해보면 이게 효과적입니다. 이게 꽤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기억하고 이렇게 능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자꾸 해보는 겁니다. 호흡 관찰을 만약에 내가 이번에 1시간 앉았다. 그러면 앞에 이제 5분이나 10분 정도 이걸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고 실제 이제 수행 중에 뭐 한 30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연습이 잘 되게 되면 이게 몸에 힘이 탁 들어가면 딱 내용을 보게 되면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뱀이 이렇게 있으면 뱀은 머리 쪽을 잡지 않으면 다 위험해요. 우리가 생각에 빠질 때 사실 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 어떤 생각에 빠질 때 뱀 같은 겁니다. 뱀 머리를 딱 잡으면 이건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허리를 잡거나 꼬리를 잡으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죠? 이때는 상처를 입게 돼요. 허리나 꼬리를 잡게 되면. 근데 우리가 머리 쪽을 딱 잡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런 단순한 생각들이나 어떤 잠시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들은 머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좀 수행에 방해가 되는 생각들은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좀 강한 것들이에요. 강한 녀석들입니다. 강한 놈들.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한 놈들이다 보니까 허리나 꼬리를 잡게 되면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친다라는 뜻은 뭐냐면 계속 이 생각에 다시 또 노예가 된다. 다음에도 또 거듭 이 생각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마저도 우리가 머리를 만약에 잡을 수 있다면 기존에는 10번에서 다 실패했는데 이번에 이제 몸의 경직이나 긴장이라는 센스를 통해서 그걸 알아차리다가 10번에서 만약에 내가 한 번을 성공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그 성공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나요. 2번, 3번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